사람이 좀 폈어? 134페이지? 예. 있어? 다행히 오늘 복사가 돼 있네. 자, 이게 돌연변이를 설명하는 거야.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유전병, 흔히 얘기하는 돌연변이.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유전자가 잘못돼서 나타나는 유전자 돌연변이. 염색체가 이상 생겨서 나타나는 염색체 돌연변이. 총 두 가지야. 근데 유전자 돌연변이 숫자가 훨씬 더 많네. 염색체 돌연변이는 대부분이 생명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또는 생식세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자손에게 그 형질이 전달이 될 확률은 적다. 근데 이 경우는 특정 그 유전자 하나에만 이상이 생긴 거기 때문에 생명에 그닥 치명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훨씬 더 숫자가 많대. 이해됐어? 이게 두 가지. 그럼 유전자 돌연변이가 왜 나타나는지, 염색체 돌연변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자,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DNA 위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데, 자, DNA는 무슨 물질이니? DNA는 유전 물질이잖아. 그치? DNA상의 염기 서열은 뭐야? DNA상의 염기 서열이 뭘 의미하는 거야? ATGC라고 얘기하는 이 네 종류가 DNA상에 배열이 되어 있지. 그 배열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DNA는 유전 물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또는 유전 정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이 누구야? 그게 DNA야. 그럼 이 유전 정보는 뭐야? 단백질 설계도를 말하는 거야. 유전 정보는 단백질 설계도야. 그러면 그 설계도가 어디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야? DNA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지. 어떻게? 염기들의 배열 순서에. 근데 그게 잘못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염기 배열 순서가 잘못되면 단백질도 잘못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타나는 돌연변이가 그게 유전자 돌연변이다라는 뜻. 자,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이런 애들이 있어. 난모양 적혈구 비혈증이라고 얘기하는 유전병을 갖는 사람들이 있대. 저건 왜 나타나는 거냐? 자, DNA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편의상 그냥 염기를 내가 막 쓸 거야. AAA, TTT, GGG 이렇게. 그러면 이 반대 가닥의 염기 서열은 상호적인 염기 TTT, AAA, CCC 이렇게. 자, 이게 1번 DNA 가닥이고 이게 2번 DNA 가닥이라고 하자. 그래서 요걸 주형으로 이용을 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1번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 거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이 1번의 DNA 염기 서열을 RNA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일단은 바꿔. 이거 통과 시간에 배웠던 이걸 전사라고 표현하는 거야. 전사. 그럼 전사는 이 아데닌과 상호적인 염기를 갖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쭉 붙여서 RNA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RNA는 DNA랑 달리 티민 대신에 유라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얘를 U, 얘를 U, 얘를 U 이렇게 붙여야 돼. 그러면 티민과 상호적인 염기는 아데닌이니까 AAA, 구아린과 상호적인 염기는 사이토신. 요렇게 1번 DNA를 주형으로 하여 RNA를 만들었고 이거를 리보솜이라고 얘기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소기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리보솜은 DNA에 결합을 해서 이 정보를 꺼낼 수가 없어. 왜냐면 두 가닥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리보솜은 두 가닥 안에 있는 걸 못 꺼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어 한 가닥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리보솜이 단일 가닥으로 변한 RNA에 가서 이렇게 탁 붙어. 리보솜이.
그래서 세 개의 염기를 이용을 하여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또 이렇게 또 움직여서 이렇게 가면은 세 개의 염기를 또 이렇게 아미노산 하나로 또 지정하게 되는 거 이렇게 붙여주고 얘가 또 이동을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아미노산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서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결합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번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나중에 생명과학 2에서 다시 배워. 전상 번역 과정. 어쨌거나 자 여기 있는 단백질은 요 아미노산, 요 아미노산, 요 아미노산이 이렇게 앞뒤로 결합됐다는 거. 앞뒤는 다 생략한 거고. 헤모글로빈 알아?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은 이렇게 적혈구 안에 들어있어서 O2, CO2 이런 것들을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야. 여기는 알파 폴리펩타이드 두 가닥하고 베타 폴리펩타이드 두 가닥, 총 4가닥의 폴리펩타이드가 결합된 단백질을 4차 분류거든. 이 베타 폴리펩타이드는 146개의 아미노산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이 베타 사슬은 아미노산에 146개가 결합을 해. 그럼 요거를 베타 사슬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베타 사슬이 이게 5번째, 이게 6번째, 이게 7번째 아미노산이야. 앞뒤는 다 생략. 여기 있는 6번째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으로 가서 붙게 되면은 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이 정상 헤모글로빈으로부터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정상적인 적혈구니까 뭘 잘하겠어? O2 운반을 잘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 몸에 헤모글로빈이 이런 식으로 DNA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 갖고 베타 사슬을 만들어 갖고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서 정상적 결과를 만들고 O2 운반을 해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이 생겼어. 어디에? 어디에 이상이 있어? T인데 T 여기가 다른 염기로 바뀌었지. 이거를 치환되었다라고 표현을 해. 그렇다는 얘기. 치환 바뀌었다라는 거야. 다른 걸로. 자 그러면 전사를 시키면 U A U A C 그럼 리보솜이 여기 가서 딱 달라붙어. 이동 또 이동 뭔가 이상이 있지. 염기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전사도 잘못되고 번역도 잘못돼서 7번에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붙어버리는 거야. 말 때 이해되냐? 염기가 잘못됐더니 아미노산이 잘못 붙어서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 헤모글로빈들이 따닥따닥 붙어버려요. 여기는 정상적으로 헤모글로빈이 다 따닥따닥 만들어지는데 비정상 헤모글로빈은 따닥 붙어. 그럼 이게 만들어지면 적혈구는 동그랗게 안 생겨. 남 모양으로 만들어져. 그래서 O2 운반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빈혈 증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남 모양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빈혈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남모양적 결부 빈혈증이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 돌연변이는 DNA 이상의 염기 배열 순서가 잘못되면서 나타나는 돌연변이 개체야. 말때 이해됐어? 어?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만 이해했으면 돼. 이게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염기 하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단백질이 잘못 만들어져서 나타나는 돌연변이가 유전자 돌연변이구나.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만. 그러면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어. 알비노증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염기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염기 배열 순서가 잘못돼 버리면, 여기가 이상이 생겨버리면 당연히 멜라닌 색소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검어야 하는 부분들은 바로 멜라닌 색소의 함량에 따라서 머리카락도 까맣고 눈동자 홍채도 까마야 된다고. 피부색도 어두운 것은 멜라닌 색소 때문인 건데, 이 멜라닌 색소를 못 만들어내니까 까마야 되는 머리카락이 하얗고 검게 나타나야 되는 홍채의 색깔이 붉게 보이고 피부 색깔이 하얗게 보이는 거라고. 유전자 돌연변이 알비노. 이게 백색증이야. 백호 알비노. 백호가 알비노. 돌연변이. 그래요? 백사. 백사는 흰뱀. 백호 이거 다 알비노예요. 백호는 눈이 빨갛지 않잖아요. 잘 봐. 여기 있잖아. 여기에 멜라닌 색소가 없잖아. 그럼 이게 안구 뒤쪽에 혈관이 있고 보여. 그래서 여기가 좀 붉게 보여. 이 뒤에는 혈관이 보이나. 백조도 알비뇨예요. 그건 새잖아. 아, 털이잖아. 아니고 털이 하얀 거죠. 백호, 백사 이런 것들. 그건 다 돌연변이겠잖아. 근데 사람은 알비노면은 네. 피부가 안 빨갛지. 아니야, 빨리. 이거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이게 뭘로 바뀌어갖고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염기배열 순서에 이상이 생겨서 잘못된 게 유전자 돌연변이구나. 그 종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시험 전날 외우면 돼. 왜? 이것 때문에. 유전자 돌연변이들은 얘네들은 핵형이 정상이기 때문이야. 염색체 수, 모양, 크기 이런 건 정상과 똑같대. 말도 이해돼? 핵형을 알아보는 게 핵형 분석이지. 1번 염색체 2개, 2번 염색체 2개, 22번 염색체 2개, 성염색체 2개. 얘는 정상 남자. 얘 알비노냐? 얘 남모양적 결부 빈혈증이야? 있어. 몰라 그거는. 핵형 분석은 염색체 개수, 모양, 크기 이런 것들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거지.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유전자 이상을 파악할 수 없다. 이게 파악이 안 돼. 이 위에 들어있는 염기의 배열 순서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다음 중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없는 돌연변이들을 모두 고르시오. 이해돼? 그래서 요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알비노증, 페닐케톤류증, 낭성 성유증, 헌팅턴 무도병,
요 정도가 교과서에 좀 실려 있을 거라고. 내가 의지하는 대로 근육을 마음대로 근육 움직이는 거야.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의지하지 않고. 아, 의지하지 않는 내 의지대로 조절이 안 돼. 그냥 막 움직이는 거야 근육이. 낭성섬유증. 점액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갖고 호흡이 곤란해져. 정액을요? 페닐케톤요증. 정액이랑 호흡이랑 그래서 점액 새끼야. 정액이 아니고 점액. 남성이야. 낭성이에요. 낭성. 낭성. 이게 폐포에 점액이 많이 붙어 있으면 이게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힘들어져. 그러니까 두꺼워지면 페닐케톤요증. 오줌을 받아서 상온에다 놔두면 검게 변해. 그러니까 특정 물질 대사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런 유전자들이 잘못돼서. 이해됐어?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험 때 외우는 거고 이걸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핵형이 정상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놔. 유전자 돌연변이를 알아낼 수가 없다. 모두 알아낼 수가 없니? 성별 알아낼 수 있지만 혈액형 이런 거 모르지. 예. 혈액형도 알 수가 없다. 염색체 수준에서의 숫자 모양 크기 이상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게 유전자 돌연변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 돌연변이에 대한 내용을 할 거야. 선생님 영상 보내줄게. 요거 염색체 돌연변이는 염색체의 구조가 잘못되는 거야. 구조 이상. 아니면 염색체의 개수가 이상이 있는 거냐 요 얘기야. 자, 이 구조가 잘못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단어에 대한 해석만 좀 생각해봐. 결실, 역위, 중보, 전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A, B, C 이게 정상 염색체의 유전자. B, C 이거 뭐게? 결실. 이게 없어졌잖아 이만큼이. 그래서 이것을 결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실. 알았어? 손 안 풀어? 예를 들어 얘가 5번 염색체야. 5번 염색체의 일부분이 사라져서 나타나. 고양이 울음 증후군. 정신지체도 나타나고 어렸을 때 사망을 하기 때문에 자손에게 넘겨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 형질이. 고양이를 뵙는 거 아닌가? A, B, C. 이건 뭐야? 중복. 이게 지금 A, B, C였는데 A가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중복이라고 얘기하는 구조 이상 돌연변이야. 알겠냐? 네. B, A, C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게 거꾸로 해서 위치를 바꿨지? 이것을 역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A, B, C, D, E. 얘는 9번 염색체, 얘는 22번 염색체. 9번과 22번의 요 부분이 이렇게 자리를 옮겼네.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상동이야, 상동이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B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자리를 옮긴 거. 이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전좌라고 하는 거야. 비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자리가 옮겨진 경우를 전좌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이 경우가 만성 골수성 백혈
백혈병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유전병이네. 그럼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인 사람은 자손에게 형질을 넘겨줄 수 있다 없다? 자손에게 형질을 전달할 수 있다 없다?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면 그 자손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이게 형질이 전달이 돼야 안 돼? 되죠. 안 돼. 체세포이라는 변이이기 때문에 이 환자의 골수에 혈구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이상이 생긴 거야. 그럼 체세포는 자손에게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 안에 조혈모세포라고 얘기하는 혈구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적혈구도 만들고 백혈구도 만들고 혈소판 이런 것도 만드는데 이 사람은 이 조혈모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백혈구를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한테 해결책은 뭐야? 이게 이상이 생겨서 이걸 못 만들어내니까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갖고 있는 골수를 이식시켜주는 거라고. 그럼 이 골수 안에는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백혈구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 벽에 붙여놓는다. 끝날 때까지. 근데 한 골수에서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몸 전체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혈액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뼈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도 만들어지긴 하지만 훨씬 더 부족한 거라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백혈구 숫자가 많이 만들어져서 혈액이 하얗게 보인대잖아. 그래서 백혈병이라는 거야. 이 사람의 체세포란 얘기야. 이건 체세포. 지금 체세포에 일어난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아. 되겠어? 생식세포는 정상이죠. 그렇지. 근데 만약에 그 생식세포에 이상이 생겼다면 자손에게 그게 넘어갈 수 있지. 이거 이해되냐? 응? 이건 그냥 참고고 이해를 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 체세포의 변이는 자손에게 안 가. 이 복이 나온다. 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이 유전병은 자손에게 전달된다. 안 된다고. 조건이 정소환에서 또는 난소환에서 생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에 이상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의 체세포에 이상이 생긴 거지. 체세포에 일어난 변이야. 자손에게 안 가. 됐어? 이 그림을 주고 어떤 구조 이상 돌연변이를 찾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거는 비상동염색체 사이에서 자리가 옮겨진 걸 전자라고 표현하면 선생님 만약에 상동염색체 사이에서도 자리가 옮겨질 수 있지 않아? 있지. 잘 봐. 이게 둘 다 5번 염색체야. 그 여기 잘려나가고 이게 이렇게 갈 수 있잖아. 얘가 이렇게 자리를 옮길 수도 있잖아. 그럼 상동 사이에서는 결실이라든가 중복이 나타나는 거라고. 말 때 이해됐어? 비상동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자다라고 표현하는. 그 그림으로 이걸 못 찾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러니까 가볍게 딱 한 문제 정도 나와. 뭐 2점, 1점짜리. 빵점을 막아야 되니까. 이걸 맞춰야 돼. 각해도 그래 틀릴 수 있어. 어려워서. 구조 이상 돌변이 틀려갖고 이거는 아니 어떻게 좀 그러나 사진 뭐를 이거요. 아 이거 선생님 영상 보내준다니까. 아 어떤 놈이 한섬이죠? 유석이요. 이거 봐. 그럼 아까 이거 봐. 구조 이상은 핵형 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어 없어?
왜 없어? 대부분 좀 파악할 있죠. 수 있지. 아, 미리 얘기해주면 염색체 돌연변이는 대부분 핵점 분석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대부분. 물론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 갖고 붙어 있는 거는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일부가 없어지고 좀 더 커지고 자리를 옮겨지게 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핵경 분석으로 어느 정도는 알아낼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개수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숫자가. 개수.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이수성. 돌연변이냐? 개수성? 돌연변이냐? 이렇게 표현을 해. 이수성은 뭐냐면 자, 이 배체는 정상이야. 이런 걸 이 배체라고 불러. n짜리는 반수체라고 불러. 2n 이런 건 이 배체. 또는 n 이런 건 반수체.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 이 배체가 정상이야. 2n짜리가 체세포에. 생식세포는 n 반수체를 갖는 거고 그게 정상이고. 그거보다 한두 개가 많거나 적은 경우를 이수성이라고 부르는데 이수성. 근데 이 배수성 돌연변이는 2배체에서 반수체가 더 많어. 그럼 뭐야? 2배체에서 반수체가 더 많어. 3배체, 3에. 2배체보다 2배체가 더 많어. 4배체, 4에. 여기에 또 2배체가 더 많어. 6배체. 봤을 거야 이거. 씨 없는 수박, 오. 감자, 토마토 이런 것 중에 4배체짜리가 있다. 그 다음에 빵, 밀 이런 것들은 또 6배체가 있는 거야. 안 밀린 거. 그러니까 씨 없는 수박도 식물이고 감자도 식물이고 토마토도 식물이고 빵, 밀도 식물이네. 아, 이거는 주로 식물에서 나타난다. 동물은 거의 없어. 예. 동물은 그냥 멈춰. 난자가 n자리를 갖고 있는데 정자 두 마리가 동시에 n자리를 주면 3n자리 수정란은 안 생겨. 여기서 그냥 멈춰버린다고. 근데 식물은 이게 가능해.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를 양극으로 끌고 가는 애가 누구야? 세 글자. 누구야? 염색체 끌고 가는 애. 아니, 공원 주머니. 방추사. 고문 주머니. 어? 그건 어디서? 그거 뭐지? 인유적용. 방추사가 염색체를 끌고 가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세포에 콜리친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처리하잖아. 이 화학물질이 처리가 되면 세포 분열에 염색체를 끌고 가는 방추사가 기능을 못해. 그러면 이게 야, 지금 이게 2n짜리에서 n짜리로 나눠져야 되잖아. 안 나눠지게 되면은 꼭 2n짜리 생세포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식물은 이런 게 가능해. 인공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육종합이라고 하는 거야. 수확량을 높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내는 작물들이 바로 이러한 배수성 돌연변이 기체들이라고. 인공적으로 가능해. 근데 동물은 안 돼. 동물은 아예 그냥 멈춰버려 발생. 동물에서. 그래서 동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개념만 이해했으면 되는 거고. 반수체가 많거나 이배체가 많거나 또 그 이배체가 많거나 이런 것들을 이런 돌연변이라고 부른다.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요거. 이 한두 개가 많거나 적은 게 염색체가 이게 성염색체일 수도 있고 상염색체 개수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수성 돌연변이에서 이걸 또 나눠보면은 상염색체가 이상이 있느냐, 성염색체가 이상이 있느냐. 상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주로 나오는 게, 자 18번 염색체는 몇 개 있어야 되니 정상이라면? 두 개. 2개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3개가 돼버리면 어이쿠. 그런 걸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불러. 자 21번도 몇 개가 정상이야? 두 개. 2개. 근데 얘가 3개가 있으면은 다운. 그래 이게 다운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성염색체 원래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두 개. 2개 갖고 있어야 되는데 X가 하나밖에 없어. 이 경우를 터너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거야. X가 하나가 더 있어. 클라인 펠터 증후군.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름을 기억해야 돼. 21번 3개 다운 증후군. X가 하나인 사람은 터너 증후군. XY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 간단하게 이 정도는 좀 외워두고. 경우의 숫자인 거야. 경우 XXX 초여성 증후군, XYY 초남성 증후군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다고. 초여성 증후군이 뭐예요? 있어? 뱀이. 이해됐어? 어? 숫자가 지금 봐봐 Y가 있지. 그냥 얘는 그냥 남자야. 클라인펠터는. 그럼 4개짜리. 얘는 뭐야? Y염색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터너는 무조건 다 여자야. 클라인펠터는 무조건 다 남자고. 오이스. 4개짜리. 알겠어? 있어. 가능해. 우와. XX. 신경 안 써도 돼. 이것만 해라. 이것만. 그럼 얘는 봐봐. 시끄러. XX. 얘는 얘는 어떻게 돼? 네. 아파요. 아니 이게 상염색체 44개에 원래는 X, Y 또는 XX,X가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상염색체 18번이 하나가 더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45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가 더 많지. 플러스 1 됐어? 네. 근데 다운 증후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얘도 그래 45 XY냐 또는 XX냐. 야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게 다운인지 에드워드인지 알 수는 없잖아. 이해돼? 요 경우는 43. 뭐? 네? 뭐라고? 44의 X. 아, 44. 이거는 성이 하나가 없는 거니까 상은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되지. X가 하나. 이해? 그래 마이너스 2. 얘는 44 더하기 XXY 얘 플러스 2 1 원래 염색체는 두 개잖아. 있지 있지. 하나가 더 많은 거야. 있지 없지 어이 강미 아 더맨 먹어 외워라. 네 또 이렇게 숫자가 이상 있는 것도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지. 그럼 숫자 이상이 있는 게 왜 나오느냐라는 거지. 숫자가 이상이 있는 게 왜 나오겠어? 숫자가 이상이 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사가 아직도 거예요 2n짜리에서 n짜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잘못 만들어져 갖고 n 플러스 1짜리가 만들어지면, 잘못 만들어져 갖고 n 마이너스 1짜리가 만들어지면 다행히 이상 생기는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겠지. 돌연변이 개체가
이해됐어? 예. 이 경우일 때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숫자를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야 비정상적인 숫자를 갖는 전인비례 개체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숫자 이상은 감수 분열시 염색체 비분리 현상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숫자 이상. 근데 이 비분리가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나는 건지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감수 1분열에서 상염색체가 비분리가 된 건지 성염색체가 비분리가 된 건지 1에서는 상인지 2에서는 성인지 이런 것도 다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냐? 네.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내용이 설명이 끝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인 거야. 잘 봐. 세포 분열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DNA를 복제한 다음에 얘가 감수 1분열을 하고 이것이 감수 2분열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나중에 정자 또는 난자가 되는 거야. 이해돼? 핵상. 핵상. 얘는 이해. 감수 1분열 끝나면 예, 2분열 끝나면 그래서 생식세포는 이제 N자리가 들어가는 거고 DNA량은 예를 들어 여기가 10이야. 얘들은 20, 요거는 10, 요거는 5. 그래서 결국은 생식세포에는 염색체 핵상의 절반, DNA 상대량의 절반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거 이해됐어? 염색체의 모습을 그릴 거야. 맨 위에 있는 애는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그럼 이게 복제가 됐기 때문에 분체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 감수 1분열이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리고 감수 2분열이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염색체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 만들어진다고. 이거 이해됐어? 자, 봐봐. 이건 X염색체고 이건 Y염색체야. 그럼 이걸 복제를 했겠지? 그럼 X염색체도 복제되고 Y염색체도 복제가 돼서 이가염색체를 만들고 감수 1분열을 했어. 그럼 어떻게 갈라져야 돼?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야 되잖아. 이해돼? 근데 이게 여기서 안 갈라지면은 X염색체하고 Y염색체가 이렇게 가버린다. 한쪽으로. 여기서 비분리가 된다. 1분열 비분리. 그러면 2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대. 이렇게 갈라지지. 그럼 X, X, Y, Y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는 성염색체가 없는 애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면은 n 플러스 1짜리가 n 마이너스 1짜리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n짜리는 안 나와.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를 보면 2n에서 n 다 n짜리가 만들어졌잖아. 근데 1분에서 비분리가 되니까 n 플러스 n 마이너스 n짜리 안 나오잖아 지금. 이해돼? 그럼 얘는 성염색체 뭘 갖고 있는 거야? X 하나, Y 하나를 갖고 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야. 얘네들은 성염색체를 가지지 않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봐.
1분열 x하고 y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면 2분열 비분리. 그럼 여기가 안 나눠지거나 여기가 나눠지거나 아니면 여기 나눠지고 여기가 안 나눠지거나 아니면 여기 다 안 나눠지거나 이게 경우의 수야. 이쪽에서 안 나눠졌어. 이쪽은 정상적으로 나눠졌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아니면 이쪽이 정상적으로 나눠졌어. 아니면 이쪽이 안 나눠졌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간 거고, 여기서 이쪽으로 하나가 이렇게 간 거고, 아니면 양쪽 다 비분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지. 어쨌거나, 봐봐.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됐으면 n 플러스 1짜리, n 마이너스 1짜리, n짜리도 만들어지네. 근데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됐더니 n 플러스 1짜리, n 마이너스 1짜리가 나오지. n짜리는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얘는 여기다 적어볼까? 얘 염색체가 뭘 갖고 있는 거야? x를 갖고 있는 애라고. 얘들은 뭘 갖고 있는 애들이야? 얘들은 y를 갖고 있는 애들이라고. 그럼 2분열에서 얘네들은 뭔데? 성염색체가 없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면 xx 나오냐? 안 나와. yy 나와? 안 나와. xy만 나와. xy만. xy를 갖는 애는 무조건 1분열 비분리 때만 만들어집니다. xy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 근데 xx, yy 이렇게 갖고 있는 애들은 2분열 비분리 때가 만들어지는 거야. 왠 줄 알아? 얘네 둘이 분체잖아. 똑같잖아. 유전자가. 얘네들도 유전자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애가 나오면 그건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걸 갖고 있으면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자, 봐봐. 이게 X염색체고 이게 Y염색체야. 그럼 각각 복제한 다음에 붙어서 이게 이가염색체거든? 그럼 이렇게 갈라지는 게 1분열이고 이렇게 갈라지는 게 2분열이야. 근데 원래 이렇게 이가염색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져. 이가염색체가. 그럼 이렇게 되면 제대로 분리된 거. 그래 x, y 분리된 거야. 그다음에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은 xx 분리된 거고 yy 분리된 거야. 이게 정상이야. 근데 이게 여기서 비분리가 되고 한쪽으로 쏠렸잖아. 이게 한쪽으로 양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렸어. 1분열이 안 됐어. 그럼 2분열은 손가락에 나눠지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라고. 그럼 x하고 y가 들어가지. x하고 y가 들어간다. 이해됐어? 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배열되는 거야. 그래서 1분열, 2분열이야. 1분열 비분리, 2분열은 정상 이렇게. 그럼 x, y 이렇게 들어간다고. 2분열 비분리는 이게 안 나눠지는 거니까 이게 안 나눠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y, x 이렇게 들어간다고. 근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1분열 비분리라고. 양쪽 다 갖고 있으면 1분열 비분리, 손가락 두 개 갖고 있으면 2분열 비분리야. 분출의 유전자가 똑같은 거니까. 이런 걸 접목을 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럼 도대체 비분리가 이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호로 주고 어디서 일어난 건지를 찾는 거지.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1회면 여기는 다 정상적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비분리도 여기서 1회 일어났다라 그러면은 여기가 정상이면 둘 중에 한 군데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그럼 여기가 비분리면 여기는 정상이라는 뜻이지. 근데 제시문에 1분열에서 상염색체 비분리, 2분열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럼 1분열에서 뺏긴 건지 뺏은 건지 또 2분열에서 또 뺏긴 건지 뺏은 건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이 비분리가 제일 어려워. 가계도부터 어려워.
실트브 킬러는 이거야 비블리. 그 다음 가계도, 맞아. 그 다음 전도, 근수축. 딱 여기밖에 없어. 아까 전에 했던 그 다인자 유전 있지? 피부색 유전 있잖아. 그것도 어려운 부분은 아니야 사실은. 그리고 니네 시험 문제 나온 거 있지? DNA 상대랑 갖고 하는 거. 그것도 충분히 맞춰야 돼. 니네 누적이야. 그러네요. 유전이. 그럼 다시 나오지 전도, 근수축 다시 나올 거야. 와. DNA 상대랑 다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끝까지 생태까지 다 간 다음에 다시 갈 거야. 거기 파트. 이거 이해됐어 이거? 어? 그래서 시험 문제가 간단하지만 이거 하나만 딱 하고 마무리하자. 간단한 문제인데 부모는 정상이야. 근데 여기에서 정상 부모라고 하는 게 좀 표현이 맞겠다. 부모는 정상이라고 하는 것보다 정상 부모로부터 생명인 철수가 태어났어. 그러면 이 철수는 엄마 아빠의 어떤 생식세포가 수정이 되어서 태어난 건지를 말하라는 얘기야. 근데 엄마 아빠는 생명이 아닌 정상이야. 아하. 그러면 생명인 철수야. 철수는 클라인펠터지. 네. 응? 엄마가 이제 봐봐. 엄마가 보인자인데 이제. 엄마 아빠는 정상. 철수는 생명. 그럼 철수의 클라인펠터인데 얘가 생명이 되려면 생명 유전자를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아? 프라임 X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돼 생명 유전자를. 네. 만약에 하나가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보인자죠. 야 정상이 표현될 거 아니야? 정상의 우성이 있는 거니까. 요거 이해됐어? 네. 어? 정상 유전자가 없어야 돼. 생명 유전자만 있어야지 생명이 되는 거야. 자, 엄마 아빠는 생명이 아니라며. 어? 일단 아빠는 X. 자, 이러면은 철수는 태어날 수가 없지. X 프라임. 그럼 엄마가 이렇게 돼도 정상이잖아. 하나는 정상 갖고 있고 하나는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그럼 결국은 이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는 X형 색채 엄마가 두 개 다 가진 거라고. 감수 2분의 어? 그래서 아빠는 정상적인 Y를 엄마가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되어서 X-X-라고 얘기하는 걸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 둘이 수정을 해갖고 생명인 철수가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감수 2분열 비분리. 왜 2분열 비분리야? 2분열 비분리에는 똑같은 거 만들어지지. 네. 똑같은 거 만들어지지.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X 다시 요거는 1분열 비분리야. 맞죠. X 다시 요거는 2분열. 요거는 2분열 비분리 때 만들어지는 거야. 할 때 이해되냐? 네. 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생명 쪽에 그럼 엄마가 줄 수밖에 없네. 그럼 2분열 비분리겠구만. 오케이. 오, 알았다. 따라. 그래서 나중에 어떤 정자와 어떤 난자가 수정이 돼서 태어나서 어떠한 염색체 개수를 갖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잘 해놔야 앞에 너네가 많이 어려웠던 거 012, 024, 02, 01 그게 여기서도 다시 한번 또 나와. 오. 예. 오호. 오호. 얘는 어떻게 나온다? 012, 024, 02, 0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비분리가 되면은 이건 비분리가 될 수가 없지. 여기서 비분리가 되느냐, 여기서 비분리가 되느냐잖아. 그럼 여기서 비분리가 돼도
금체로 움직이는 거잖아. 이봐, 비분리가 됐지? 이거 짝수, 이것도 짝수잖아. 자, 2분의 1에서 비분리가 되면 하나가 더 많은 홀수가 나올 수 있고 짝수가 될 수 있다고. 무조건 1과 2 홀수 짝수를 모두 갖고 있는 애 얘밖에 없었어. 4를 갖는 애는 얘밖에 없었어. 얘네들은 무조건 짝수야. 얘네들은 무조건 홀수야. 근데 비분리가 돼도 여기는 짝수라고. 비분리돼도 여기서 비분리가 되면 짝수를 가질 수도 있어. 하나를 더 뺏어갈 수도 있는 거지. 0, 1, 0, 1이 됐는데 하나를 뺏어가면 당연히 0,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말때 이해됐어? 그럴 거를 나중에 다시 또 연결을 시켜줄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림면의 파트에서 하고 싶은 건 이 얘기야 지금. 오늘 영상 다시 보내줄 거야. 네.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고 문제 풀어보고 다음 주에 책 다 갖고 오고. 네. 그냥 이거 좀 꺼줘.